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15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40% 이상 득표하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0%대의 득표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분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20일 한국갤럽은 지난 17일에서 19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비례정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비례연합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3%였으며 미래한국당은 23%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정의당 7%,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4%, 자유공화당 1%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26%로 갤럽은 작년 9월 이후 7차례 조사 중 부동층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갤럽은 이를 토대로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성별 연령대별 투표율과 부동층을 다중분류 배분하는 등의 통계 기법을 이용해 예상 득표율을 산출한 결과도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비례연합정당이 42%, 미래한국당은 33%, 정의당은 9%, 국민의당은 6%, 열린민주당은 4%, 그 밖의 정당과 단체가 5%가량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비율을 의석으로 계산하면 비례연합정당은 22석, 미래한국당은 15석, 정의당은 5석, 국민의당은 3석, 열린민주당은 2석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달 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예상 득표율과 비교하면 미래한국당은 5%포인트, 정의당은 4%포인트 감소한 건데요. 반면 국민의당은 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비례연합정당이 없었고 민주당의 예상 득표율이 40%였는데요. 갤럽은 이 예상 득표율이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의 판세나 전체 의석수까지는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갤럽이 진행한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준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갤럽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민주 진영이 한 50% 이상 정당 득표를 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민주당 한 40, 정의당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하고 정의당을 한 20대 30 정도로 전략 투표를 해주시면 정의당 교섭단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또 지역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다당제 하에서 협력 정치를 통해서 민생을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왜 민주진보 유권자들이 외면하겠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발언입니다. 어찌됐던 연합비례정당의 창당으로 4.15 총선의 지형이 달라졌습니다. 자칫 제1당을 수구 토착 외구 세력들에게 내줄 뻔했지만 그나마 발빠른 대응으로 이를 막아선 건데요.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하는 거죠. 저들이 제1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비례연합정당이나 열린민주당은 다 우리 쪽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에게 표를 주든 주권자인 여러분들의 몫인데요. 괜한 편가르기, 이분법적 사고로 제 편 내 편을 가리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흐르는 강물들은 끝에서 모두 만나게 될 테니 너무 걱정들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으로 가스로운 자들의 그 행태, 저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스로운 자들이 그것도 권력이라고 자기의 측근을 갖다 박으려고 적어도 20번 안에 들어가는 명단은 정말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바꾼다면은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시는 어떤 거 생각하세요?
비례대표 명단에 이기문 검사님 누구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가소로운 자들 올라가면 결국 황교안 대표로 읽힐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황교안 대표 아닙니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공천 갈등 끝에 당대표직을 사퇴한 미래한국당 한성교 전 대표는 20일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박진 박형준 전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가 박진 전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요청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박형준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가 다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한 전 대표는 통합당이 앞으로도 만행을 저지를 것 같아서 제가 경고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라며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성도 대표가 사퇴를 하시면서 좀 쓴소리를 통합당을 겨냥해서 하고 갔는데 예, 뭐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소외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 같이 잘 아우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전 의원이랑 박형준 위원장을 내 명단에 넣을 걸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진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공관위원회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 정당입니다. 네, 그에 합당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를 넘는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종로에 이제 이전 지역구 의원이 박진 의원인데 박진 전 의원의 조직의 도움을 받으려면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성교 대표가 거절을 했다, 이런 요지의 보도가 서쳐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하고 그다음에 박진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가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성교 대표한테 들은 적은 있어요. 또한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진 박형준 전 의원에 대해 공천을 요청받았는데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전 대표로부터 들었다, 스쳐가면서 들은 얘기라고 말했는데요. 공 위원장은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박진 박형준 전 의원의 공천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확인이 안 된다면서도 한 전 대표가 외압 등을 많이 막아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래한국당의 공천 명단을 통합당 쪽에서 별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공천 작업 과정에서 모든 창구와 게이트 역할은 한 전 대표가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모든 수요를 수렴해 제게 요구했던 것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외부에 전화하는 등의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박진 전 의원은 통화에서 이 같은 한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저는 탈당해서 무소속인 상태라며 황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현재 정치권을 떠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황 대표가 출마할 때도 정신적으로 응원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공천 문제에 거리를 뒀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공천 개입과 후보자 선정들의 일들이 모두 불법적인 거라는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는 건가요?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나중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할 듯한데요. 이들의 이기고 보자는 식의 무모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갤럽 조사가 말해주듯 저들은 아무리 용을 써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듯합니다. 부디 모든 불법을 총동원해서 자폭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빌어봅니다. 끝으로 윤석열 청장의 장모 최모 씨가 왜 그토록 사기를 쳐서 돈을 모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장모 최 씨의 동업자였던 안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 씨가 그토록 돈에 집착했던 이유가 사위 국회의원을 시켜주려고 돈을 모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의정부지검은 어제 안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의 동업자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안 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적도 만들라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사위가 검사고 그런데 내가 뭐 속일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믿었죠. 근데 무슨 뭘 또 가려고 그러냐니까 기여시키려고 거죠. 사위를 이제 거기 출마시키려고 그런데요. 세상 천지에 사위가 검사고 그런데 내가 뭐 속일 것 같아 하도 그러니까 믿었죠. 무슨 돈을 또 벌려고 그러냐니까 국회의원 시킨다고 사위를 출마시키려고 그런데요.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젠 어쩌죠?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변호사 사무실도 개업하지 못하게 생겼으니 이젠 장모가 평생 왼수로 같이 살아가야 하니 집안 꼴이 참 안타깝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